자, 이번에는 무대 표현, 즉 무관사 표현의 속내 엿보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등장의 무대가 필요한 상황이 3가지 정도가 있다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대가 있어야 등장을 하지. 말하자면 등장을 시키려니까 이제 무대가 필요했던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등장을 시킬 법한 대상인데 무대를 쓰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아예 새로운 무대를 펼쳐서 새 출발하는 이제 그런 상황 등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The Lesson of Lif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삶의 무대 위에 교훈이 등장하는 거고요. The on Paper 같은 경우는 종이 지면의 무대 위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등장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Go to School 같으면은 학교가 보통 이제 등장 잘 하는 대상인데 무관사로 썼으니 무대니까 학교라는 무대로 간다. 그러니까는 뭐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e is President. 뭐 이런 표현에는 뭐 President가 이제 무대니까 말하자면 이제 직업, 이 회장이라는 어떤 직업, 회장 하면 떠오르는 거. 회장이 직업이구나. 이 회장직인 거죠. 그래서 회장직에 이제 의미할 때, 회장이 이제 직업으로서의 회장을 의미할 때, 이런 표현들을 잘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 principle. 말하자면 원리의 무대를 쫙 펼쳐놓고 들어가는 거고, in actuality 하니까 원리의 무대에서 실상의 무대로 전환하는 거죠. 무대가 전환하는 겁니다. 새로운 무대를 펼치면서. 또한 in God we trust 라고 했을 때 in God, 신의 무대가 새로 펼쳐진 거예요. 신 자체가 무대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여건들, 지구, 뭐 우주 이 전체가 말하자면 신의 무대인 거고 또 신 자체인 거고. 그래서 인가시 이제 그런 감각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무대 안에 들어가 있으니 우리는 trust, 믿고 맡긴다, 내어준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돈 이런 것도 다 풀어놓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명예와 사랑 이런 것도 다 풀어놓고 우리는 trust, 내어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신의 무대 안에 있는데 뭐 그런 거 움켜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In God we trust 라는 표현에 뭐랄까 진정한 의미에 가깝지 않을까,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등장의 이 무대가 필요한 상황을 보면은 이 무대 표현을 쓰고자 하는 그 속내가 엿보인다는 거예요. 등장을 시키려는 속내를 속내가 드러나는 거고, 무대를 써야겠다라는 그런 속내가 드러나는 거고, 이제 새 무대를 펼치고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속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제 몇 가지 예문을 추가로 갖다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pon request. request라는 건 요구죠. 근데 무관사로 썼으니까 무대예요.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요구란 거는 이런 요구 저런 요구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 요구가 등장 대상이 아니야. 요구를 등장을 안 시키려고 무대화시킨 이제 그런 경우가 됐을 때 그런 뭐랄까 속내로다가 upon request 이런 표현을 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청 요구가 막 들어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없애는 거예요. 그냥 의미로서 개념적인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라는 그런 속내를 표현하기 위해서 upon request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upon request 하니까 요청이 들어온다면 하면서 새로운 무대를 쫙 펼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청 요구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새로운 문맥으로 전개하려는
그런 속내를 표현하기 위해서 upon request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요청 요구가 이제 막 생기게 되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뭐 이런 종류의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은 upon request, 요청이 있게 되면 they shall be allowed. 그들은 허락이 될 거예요. 허용이 될 거예요. 무슨 허용? To contact their family. 그들의 가족을 접촉하는 허락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2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황은 아니야. 어쨌든 가족을 접촉하는 건 실상황은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말한다는 이제 그런 감각인 거고, 이 상황 3번 같은 경우에는 요청 요구만 생기기만 해봐. 접촉하는 거 허락해 줄게. 뭐 이런 감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pay attention. 보통 이제 수거로 암기하는 이제 표현이죠. attention이라는 건 이제 주의 주목이고, 근데 무관사를 썼죠. 무대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하필이면 pay라는 이 행동을 잘 써요. pay라는 건 지불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주목을 지불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뭔가 생각 없이 그냥 요즘 속된 말로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주의 깊게 주목하면서 하고 있을 때, 주목을 하려면은 뭔가 노력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pay라는 거는 그 노력의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ay attention. 와, 노력하는 이 값어치를 지불해. 뭐 이런 이제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문을 한번 먼저 나왔는데, she paid attention. 지불하는 에너지를 지불했어. 지불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주목의 에너지를 이제 들였어. 이런 말이 된 거냐. 주목의 에너지를 들였다. 뭐 하려고? 뭐한테다 대고? To the old man and the bird. 그 나이든 노인하고 그 새한테로.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들, 어떤 속내가 있을 수 있겠냐면, 상황 3번이라면서 정리를 했네요. 이 주의 주목하는 무대를 새로 펼치며 나가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pay attention. 주의 주목을 딱 들였어. 그러니 이제 한번 들어봐. 뭘 주목하는지. 이제 이런 이 감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말고 상황 1번. 노인과 새를 잘 등장시키고 싶으니까 주목하는 그 무대를 잘 펼쳐줘야만 했던 그런 속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pay attention 이렇게 수거로 외우는데,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she paid 다음에 attention to the old man and the bird 해가지고 attention이라는 이 주목의 무대에다가 the old man and the bird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대비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이제 이런 감각으로 이런 표현을, 이런 무대 표현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한두 개의 예문만 더 보도록 하죠. Beyond repair. repair라는 건 이제 수리죠. 그리고 무대를 썼습니다. 수리가 무대가 됐어요. 근데 이 수리하는 무대를 beyond 넘어서 있군요. 뭐 수리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말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beyond repair라는 이 표현을 말할 때에 상황 1, 이제 수리된 차를 잘 등장시키고 싶어서, 수리를 잘 하고 싶어서 수리 무대를 이제 펼쳤는데 beyond가 된 거죠. 뭐 그런 상황일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상황 2에는 이게 수리를 하려고 봤더니 수리하는 게 뭐 영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리하는 일을 등장을 잘 안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페어를 더 뭐 이런 거 등장시키지 못하고 그냥 리페어라는 무대로만 이제 사용하게 된 뭐 그런 속내일 수도 있었던 거죠. 실제 예문을 한번 보죠. The crashed car, 말하면 찌그러진 차가 is beyond repair. 이 수리를 넘어서 있어. 그래서 뭐 이 차가 찌그러졌지만 수리를 잘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다가 들여다봤지만 에구 beyond repair네.
뭐 그런 식의 이제 속낼 수도 있고, 아이고, 차가 크래쉬가 돼 있다 보니, 아이고, 리페어는 꿈도 꾸지 마. 뭐 이런 의미로다가 리페어, 등장을 안 시킬, 이제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a piece of cake. 케이크의 무대 위로 a piece, 한 조각이 등장했다는 그런 표현이었죠. 이 경우에는 이제 상황 1 해가지고, 이 a piece를 등장시키려니까 케이크가 무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는 그 앞에서 이 a piece of cake 예문을 이제 설명할 때 이미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근데 이거 말고 상황 2. 오히려 케이크를 등장을 잘 안 시키려니까 이제 케이크 자체를 이제 무대화시킨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흔한 경우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문을 한번 보면은 Could you give the stray kitten? 그 길 잃은 이 야옹이 키튼, 야옹이 새끼 한 마리한테다가요, 뭐 좀 주시는 건 좀 어떨까요? 뭐를?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만이요. 이런 의미인데요. 케이크 한 조각만 좀 줘보시면 어떨까요? 했는데, 상황 1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한 조각만 좀 줘보세요.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주세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A piece of cake를 썼을 수가 있는 거죠. 어피스가 좀 더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고요. 상황 2의 경우에는 케이크를 등장을 안 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케이크란 거는 내가 먹으려고 이제 사서 딱 갖고 있는데, 그냥, Could you give the stray kitten the cake? 케이크를 그냥 주라 그러면은 황당할 거 아니에요. 나 먹으려고 샀는데 왜 다 주래?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조금만 그냥 한 조각만 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케이크는 그냥 등장을 안 시키는 거예요. 케이크를 등장시켰다는 이제 뭐랄까 기분 상할까봐 듣는 사람. 뭐 심지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무슨 사람 심리 분석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무대 표현, 무관사 표현 속에는 이러한 화자의 말하는 사람의 속내가 담겨 있을 수가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이 말하는 사람의 속내를 표현하는데 이 무관사 표현, 말하자면 무대 표현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몇 가지 예문들을 들어봤습니다.